오케이, 156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이 시작했고, 이 3차랑 4차랑 푸는 거 있잖아. 이 푸는 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었어. 얘는 결국에는 너네들이 기존에 배웠던 조립제법 있죠. 이 조립제법에다가 살짝 인수정리 섞고, 그리고 인수분해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만 뭐 예시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해보면, 저번 시간에 했던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그 158쪽 한번 볼까요? 158쪽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했던 건데 맨 위에 그 필수예제 그 보시면 필수예제 두 번째 요런 식 있는 거 보일까? 이렇게 있는 거. 요거 이제 푸는 거 한번 볼게. 어차피 뭐 3차나 4차나 방법은 같으니까 조금 더 복잡한 4차로 보고서 똑같이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뭐 해볼 거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이 전체적으로 0이 되는 숫자를 찾을 거야. 그러면 1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제일 만만한 거. 자, 1 한번 넣어보세요. 1, 마1, 마1, 마5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러면 얘네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0 되는 거 보이니? 0 쫙 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조립제법 한번 해볼게. 자, 개수 쫙 다 쓰세요. 그 다음 여기다 1 쓰시고 한번 할게. 요거 내려가면 1이고 곱하면 1 내려가면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고 요 자리 빵 나오겠지. 그치? 했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돼. 이거 한 번 더 할 건데 이 다시 할 때는 똑같이 1로 재탕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똑같이 1로 하지 마시고 다른 거, 다른 숫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1 될까? 마일 집어넣으면 1이고 여기 마일이면 플러스 1이고 마일이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일이면 플러스 6이고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이 숫자가 훨씬 커질 것 같아서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숫자 한번 해볼게. 다른 숫자 2 같은 거 한번 넣어봅시다. 2 쭉 넣어보면 16 빼기 8 빼기 4 빼기 10 더하기 6인데 이러면 22. 이렇게 빼는 것도 20이잖아. 그치? 그러면 다 되겠다. 요거를 2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면 뭐 1이고 곱하면 2, 4, 3, 6, 0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그쵸? 자, 이 남는 거 요거는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볼게. 식으로 써보시면 요래 될 건데 이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니? 안 되지 않니? 이거 안 되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했었어? 근해 공식 쓰라 했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4에서 11을 빼는 거니까 여기가 뭐가 나올 거냐면 루트 마이너스 8이 나올 거야. 그쵸?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i로 바꿔달라 했고 루트 8은 2 루트이니까 약분까지 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i 이렇게 나올 거고, 아까 전에 두 개 이미 찾았죠. 1하고 2 해서 답을 쓸 때는 요거 이렇게 네 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정식을 풀으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만 해놓고 끝내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서 끝내지 말고 답을 딱 써줘야 돼. x가 얼마예요? 라고 x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답을 꼭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방법이고요. 다시 한번 앞쪽 156페이지로 와볼게. 근데 이제 니네가 요거 숫자를 찾을 때 있잖아. 요 숫자들을 찾을 때 아무 숫자나 막 갖다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뭔가 이제 찾는 규칙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규칙이 어떤 거였었냐면 156쪽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표시해 놨을 거야. 뿔마 분수 되어 있는 거 보일까? 뿔마 분수. 이게 바로 이제 그 규칙이었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분모에 뭐가 나오냐면 fx 이 식의 최고창의 개수의 약수를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식 같았으면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가 얼마지? 이거 1이니까 1의 약수는 1밖에 없으니까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빼기 1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 볼까요? 분자는 뭐가 들어가냐면 fx의 상수항의 약수야. 상수항의 약수.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을 찾아보면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의 약수는 뭐 있을까요? 1, 2, 3, 6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1, 2, 3, 6 이렇게 쓰시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뿔마 1, 이렇게 하면 뿔마 2, 이렇게 하면 뿔마 3, 이렇게 하면 뿔마 6이겠죠. 그렇죠? 그런 숫자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넣어 보시면 맞는 게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풀 때 이 규칙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했던 게 공통 부분이 있을 때 4차 방정식과 그리고 보기차식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렸죠. 자, 이 보기차식도 한 번만 보고 갈까요? 보기차식이 페이지 안 넘겨도 돼요. 156쪽에 똑같이 예시가 있으니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x 4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9는 0.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기차식은 요거를 먼저 기억해야 돼. x제곱이 있다. 라지 x, 대문자 x로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 작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바꿔줘 보면 라지 x의 제곱 더하기 5 라지 x 더하기 9는 0 이렇게 되는 거 보이겠죠?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2차식이.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알아 했었냐면 가운데 놔두고 사이드 두 개 고정하라 했습니다. 이 사이드 두 개 딱 고정한 상태로 얘를 바꿀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식이 전체적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바꿀 거야.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지우고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에 몇 x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될까요? 6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6이 있으면 딱 되겠죠. 근데 일단 좀 쉽게 6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6. 자, 이거를 내가 6으로 썼어. 근데 원래는 이게 6x가 아니잖아. 원래는 5x잖아. 그러면 내가 다시 이거를 원상복구 시켜주려면 마이너스 x를 해줘야 돼, 마지막에.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하겠습니다. 얘네 묶겠습니다, 세 개는. 이래 묶고 이렇게 되고. 했지? 그 다음 단계. 원상복구 시킬까요? 원상복구 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죠?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제곱. 됐어?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공식이 보이네? 그치? 요거 무슨 공식? 합차니까 한 번은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빼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렇게 놓고서 끝내면 안 되죠. 답을 구하라 했으면 이게 답이 아니라 x가 뭔지 실제로 여기 안에서 근해 공식을 쓰든 아니면 뭐 인수분해를 하든 해가지고 실제로 답을 내줘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디서 배웠냐면 인수분해에서 배웠잖아. 한번 이거를 배우고 나서 이제 또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때 생각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게 답이었거든. 인수분해 한 게 그때는 이게 답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답이 아니라 실제 x가 얼마인지까지 구해주는 게 답이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우리 저번 시간에 했고요. 쭉쭉쭉 넘겨서 161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62부터 하는 것 맞죠? 162부터. 저번 시간에 안 했던 3차 방정식의 근해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볼 것이고 그 다음에 활용 그리고 이제 뭐 교육과정 외라고 나와 있는 것까지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162쪽부터 볼게. 자,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뭘 가지면 좋겠냐면 중근을 가지면 좋겠대. 중근. 그런 모든 실수 피해 값의 합을 구하래.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뭔가 느낌이 한 개 이상일 것 같고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이제 함정은 있죠. 항상 모든 실수라 해가지고 뭐 늘 2개 이상인 건 아니죠.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늘. 어쨌든 중근이긴 한데 이 중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아직 매칭이 안 되잖아. 되는 게 없으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로 그냥 먼저 인수분해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요거 인수분해 할 건데 x에다가 뭔가 숫자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걸 찾을 거야. 이 식이 0 되는 거. 자, 뭐가 있을까요? 1 한번 넣어볼까? 되나? 0 안 되죠. 4p니까 그치? 안 돼.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p 플러스 1 플러스 2p니까 이게 딱 0이 되는 거 맞죠? 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한번 해볼게. 자, 3차 계수 1이고요. 2차 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0 쓰시고 1차 항은 요게 통째로 계수입니다. 2p-1 그리고 상수항은 요거 2p.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내려가면 1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내려가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내려가면 2p 곱하면 마이너스 2p 그 다음에 여기는 빵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인수분해 된 게 x 플러스 1 하나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중근을 가질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여기에 케이스가 이제 두 가지는 뜻이야. 여기에 보시면 인수분해 된 게 왼쪽이 몇 차식이니? 1차식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2차식이죠. 자,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오른쪽 2차식 있지. 이건 적어놔. 오른쪽 2차식. 여기서 중근을 갖는 거야. 오른쪽 2차식에서 중근. 여기 자체로 그냥 중근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너네가 중근 가질 조건은 이미 알고 있어요. 식 알고 있지 않아요? 이 식. 이거 중근 가질 조건이잖아.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가운데 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고요. 빼기 4, 그 다음에 a 자리가 1, c 자리는 2p가 되겠죠. 이게 빵인데 1 마이너스 8p가 빵인데 1이 8p니까 p의 값은 얼마냐면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8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8분의 1. 됐을까요? 됐어요. 자, 이걸 오른쪽에서 이제 먼저 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하니까 2차식에서 중근 가는 건 익숙하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생각하기 좀 어려운 케이스인데 자, 봐봐. 여기서는 근이 얼마야? x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꼭 중근이 얘네 둘끼리만 중근일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근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가 나올 텐데 이렇게 꼭 중근일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뭐 이렇게 중근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겁니다. 왼쪽 1차식. 왼쪽 1차식하고 오른쪽 2차식 있죠. 오른쪽 2차식. 여기서 하나씩 뭐 근이 같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하나씩 근이 같다. 두 개가 같이 콜라보를 한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이거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왼쪽에서 근이 지금 마이너스 1로 확정됐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서도 뭐가 나오면 되냐면 오른쪽에서도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집어넣었을 때 말만 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대입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이고 플러스 2p고 이렇게 했을 때 0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p가 마이너스 2니까 p의 값은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때의 p의 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하고 8분의 1을 더해주시면 답은 마이너스 8분의 7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나온다고? 이 오른쪽 그 2차식 있죠? 오른쪽 2차식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중근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중근 나오는 거. 요게 하나 케이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씩. 그래서 요거는 아예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얘는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일단 똑같은 걸 먼저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응용된 거 볼게요. 밑에 있는 336번 있죠. 336번. 얘가 같은 문제니까 얘를 먼저 하나 풀어볼 거고 맞춰보고 나서 밑에 뭐 허근이니 실근이니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33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만 해보라 했죠. 자, 요식 한번 놓고 볼게요. 똑같이 했으면 맞출 수 있을 텐데.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식이 있고요.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우선은 먼저 저거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놔야겠죠. 자, 일단 여기다가 숫자 넣었을 때 0 되는 거 찾을 건데 있죠, 바로. 뭐 있어요? 1만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1 한번 넣어보고 확인했으면 개수들 쫙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쓰고 이제 내려가고 곱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쭉 맞죠? 1 곱하면 1 내려가면 2 맞지? 2고 얘가 k 플러스 2, 이 자리 k 플러스 2, 2, 0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러면 3차 아이고 미안 잘못했다 내가 sorry. 다시 여기가 이거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가 그냥 상수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다시 1이고 요건 맞지? 2고 k 플러스 2고 여기 k 플러스 2고 여기가 통째로 그리고 이게 0인 거고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 하나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플러스 2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딱 되겠죠. 했어요? 자,
이 중근 갖는 상황,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했죠. 먼저 여기서 그냥 자체적으로 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니까 가운데 제곱하면 4고요. 빼기 4, 여기는 1, 그리고 뒤에가 통째로 k 플러스 2 이렇게 올 텐데 4에서 4를 빼야지 0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1이란 소리겠죠. 그쵸? 이게 1이란 소리야. 그러면 k는 얼마일까? k는 마이너스 1. 이런 k가 하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두 번째는 여기랑 콜라보해서 나온다 했어요. 자, 여기는 근이 1이죠. 그 다음에 얘도 1 넣었을 때 말이 돼야 돼.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k 더하기 2 했을 때 이게 0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k 값은 이때는 마이너스 5. 그러면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어렵지 않죠? 여기 지금 근 이쪽에서 중근 나오는 거 하나, 그 다음 여기랑 콜라보 하나 이렇게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근 나오는 상황을 봤으니까 다른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337번 한번 볼게. 자, 지금은 허근을 가진다고 합니다. 허근. 그랬을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나와 있는 식을 보니까 뭐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도 출발은 똑같아. 우선은 먼저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여기다가 1 넣으면 0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1 넣으면. 그쵸? 얼마 넣어야 될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쭉쭉쭉.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러면 0 될 것 같은데 그치? 마이너스 1이면.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갖고 한번 조립제법 해봅시다. 1, 3, k 플러스 2k 이렇게 하고 내려오고 곱하고 내려오고 곱하고 내려오고 곱하고 0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하나랑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는 0. 아까랑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제 아까는 뭐 했냐면 중근이니까 여기서 중근 나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랑 콜라보 하나 이렇게 이제 했죠. 그쵸? 자,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근의 상황을 보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이 마이너스 1은 실수야, 허수야? 얘는 실수죠. 그쵸? 그러면 이런 근은 우리가 무슨 근이라 하냐면 실근이라 합니다. 실근.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게 아직 실근인지 허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허근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실근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허근이 나오려면 무조건 여기서 허근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무조건 저기서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자, 우리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금 전에 이게 0이면 중근 나온다 했죠. 중근. 다시 말해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온다 했어요. 근데 얘를 조금만 변형하면 허근 조건이 되는데 요거 0보다 어떠면 허근이 나오죠?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나오죠. 그렇죠? 그 조건만 적용해 보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 b의 제곱이 4고요. 가운데 제곱 빼기 4, 그 다음에 a 자리가 1, 그리고 c 자리가 k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는 는영하고 끝냈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얘는 허근이 나와야 되니까 0보다 작아요 라고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4가 4k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k가 얼마보다 큰 거겠어?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했어? 아까랑 똑같지? 똑같은데 뭐만 차이가 있어 지금 보면? 아까는 여기서 는영하고 끝냈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이게 허근이니까 뭐 0보다 작다 이런 거 썼단 말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만약에 실근이 나오도록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어도 되고 0보다 커도 됩니다. 0이면 중근인 실근이 나올 거고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겠죠. 그래서 허근일 때, 실근일 때 이렇게 조건들이 적용이 되니까 요거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바로 밑에 보시면 338번에 세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답 좀 맞춰봅시다. 자, 시작은 늘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뭔가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걸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찾았나요 혹시? 어떤 거? 2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2 넣으면 8이고 빼기 2 넣으면 4니까 마이너스 10이고 더하기 2a 더하기 4 빼기 2a 그러면 숫자 없어지고 문자 없어지고
되겠죠. 자, 그럼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수들 쭉 다 쓰시고 그리고 조립제법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그러면 0 되는 거 확인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인수분해 한 거 여기다 쓰시면 x-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세근이 전부 다 실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먼저 상태 확인. 얘는 x가 2잖아. 2. 그치? 그러면 이거는 실근 맞죠? 이건 실수 맞아.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 아직 확신이 안 되죠. 그쵸? 여기서 허근이 나올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이런 상황이면 허근 나올 거 아니야. 그죠? 허근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실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실수만 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걸 갖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봤을 때 0보다 커도 괜찮고 0이어도 괜찮습니다. 둘 다 됩니다. 얘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해볼게요. 가운데 제곱하면 1이고요. 빼기 4, a자리 1, 그 다음에 c자리는 a입니다. 요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고요. 1이 4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a 값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답은 요거를 딱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실근이나 허근이 나오는 상황 이런 337번이나 338번은 생각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뒤에 것만 딱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중근 나오는 상황 있죠. 이 중근 나오는 거는 생각할 게 두 개야. 다시 한번 보고 갈게. 오른쪽에서 중근이 통째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쓰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했죠. 어떤 경우?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때는 오른쪽에다가 대입까지 해봐야 되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볼 때는 중근이 제일 어려워. 중근이 제일 어렵고 실근하고 허근은 범위만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요거 깔끔하게 다 정리해놨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163쪽으로 넘어갈게요. 활용 보겠습니다. 활용. 자, 어떤 정육면체가 있대. 우리 정육면체 이렇게 생겼죠? 정육면체. 이런 정육면체가 있는데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4씩 늘리고 높이를 2씩 줄였더니 부피가 128인 정육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할 건데 자, 정육면체다 보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로도 x, 세로도 x, 높이도 x일 겁니다. 그죠? 근데 가로랑 세로는 어떻게 했대? 각각 4씩 늘렸대. 그 다음에 세로는 어땠대? 아니, 높이는 어땠대? 이만큼 줄였대요. 그쵸?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할 건데 니네 이거 부피 구할 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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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부피를 구할 거잖아. 곱해서 이게 얼마가 된다는 소리일까? 이게 128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128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 쭉 전개를 해줘야겠죠. 쭉 다 전개를 해주시면 답이 이제 x가 뭔가가 나올 텐데 이 전개를 할 때 있잖니. 이 전개를 할 때 이 전개하는 게 귀찮겠죠. 왜냐면 2차식이면 할만해. 근데 이거 몇 차식이야? 3차식이니까 한 방에 전개가 안 돼. 한 방에도 안 되고 얘를 두 개 나누고 나머지 하나랑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뒤에 있는 그 근각계수의 관계 있죠. 그거를 알면 조금 편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잠깐 넘어가서 167쪽에 있는 근각계수의 관계 있죠. 이거 먼저 보고서 앞에 거 하겠습니다. 자, 그거 폈나요? 그거 폈어요? 나 이거 아직 마무리 안 한 거야. 요건 살짝 올려놓을게. 자,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 근각계수의 관계가 있었죠. 2차 방정식에서의 근각계수의 관계 기억나요? 167쪽이에요.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봤었죠. 그렇죠? 두 근의 합과 곱. 자,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봅시다. 근데 이 두 근의 합과 곱을 볼 때 식을 이 상태로 놓고 하면 안 됐어요. 식을 항상 어떻게 맞춰놓고 했어야 되냐면 최고차항인 2차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1이 되도록 맞추려면 당연히 a로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요 상태를 놓고서 해야 됐었어. 요 상태를. 그러면 두 근의 합부터 생각해 봅시다. 두 근의 합은 어디였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얘는 뭐였냐면 1차항의 개수에다가
1차 항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딱 하나 달아준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뭐였었냐면 그냥 상수항이었죠. 상수항. 요거 기억날까요? 요거.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2차에 대한 거고 3차에 대한 거 오늘 할 거 본격적으로 볼게. 살짝만 줄여서 볼게요. 얘는. 자, 3차식도 한번 써볼 건데 우리 3차식 일반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x 세제곱 bx 제곱 cx 그 다음에 d 이렇게 이제 딱 쓸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3차식의 일반적인 형태고 여기서는 세 근을 뭐라 할 거냐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이렇게 쓸 거고 얘를 감마라고 부를 거예요. 감마. R이 아니라 감마예요. 감마. 자, 얘도 전반적인 어떤 흐름은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먼저 1차 스텝 1은 다 나눠놓고 시작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차야. 1차. 이렇게. 됐어요? 아까랑 비슷하죠, 그러면? 나눠놓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할 거냐면 세 개를 볼 거예요. 세 개. 아까는 이제 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세 개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세근의 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 개씩 그냥 이렇게 쓸게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것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세근의 곱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 세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야. 그냥 하나씩 더한 거야.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뭐겠어, 얘들아? 곱은? 알파, 베타, 감마겠죠. 이렇게 이제 곱한 거겠죠. 근데 이제 중간에 하나 꼽사리 낀 게 있잖아. 이게 뭐냐면 얘는 하나씩 더했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세 개를 갖다 곱했죠. 그러면 가운데 중간에 뭐가 좀 있으면 딱 좀 안정적일 거 같냐면 두 개, 한 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알베, 배감, 감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세근의 합부터 갈게요. 세근의 합. 자, 세근의 합인데 아까 우리 2차에서 했던 거 봐봐. 두 근의 합할 때 가장 먼저 어디 봤냐면 1차항 봤죠. 가장 먼저. 지금도 어딜 보면 되냐면 여기 앞에 있는 거 보면 돼. 요거. 근데 부호가 어떻게 가냐면 마이너스로 갑니다. 이렇게 거꾸로 마이너스로. 자, 그 다음에 두 근을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건 그 다음 거를 볼 건데 자, 우리 아까 2차 할 때 두 근의 합 보고 곱 볼 때 다음 어디 봤어? 그 다음 상수항을 봤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규칙상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는 여기를 볼 건데 부호 봐보세요. 얘 마이너스 붙이고 안 붙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 마이너스 붙였잖아. 얘는 마이너스 안 붙어요. A분의 C. 그럼 니네가 약간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거는 어디를 보면 될까? 맨 뒤를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럼 부호도 혹시 상상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한 번씩 나왔으니까 얘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이제 3차식의 세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거 연습 한번 해봐야겠죠? 밑에 있는 예제 한번 볼까요? 예제. 자, 예제 보시면 3차 방정식이 있대요. 요 식 여기다 위에다 쓸게.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은 0 이런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셋이 더한 거 구하래. 얘들아, 근데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 쓰려면 일단 3차항의 개수가 1인지는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되죠? 1인 거 확인되죠? 그러면 요거는 오케이야. 그 다음에 셋이 더할 거 볼 건데 셋이 더한 거는 어디 보라 했냐면 가장 첫 번째 자리 보라 했습니다. 여기 가장 첫 번째 자리. 자,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여야 돼. 그래서 이제 1번 답은 5가 되고요. 5. 두 번째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걔는 뭐냐면 요거 보면 돼요. 그냥 2가 그냥 답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를 통째로 곱한 거는 뭐냐면 맨 뒤에 있는 걸 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를 봐야겠죠. 그냥 8이 아니라 마이너스 8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을까요?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거꾸로도 한번 해보자고. 자, 봐봐. 만약에 거꾸로 세 근이 이렇게 나와 있다. 적어봅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x3차의 개수가 1인 그런 3차 방정식을 니네가 구해보세요 라고 이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죠. 위에서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찾은 거고 지금은 방정식을 만들으라는 소리야. 자, 그거 한번 해볼게. 우리 공식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에서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런 식에서 근각의 수의 관계를 보려면 우선 맨 앞에 거의 개수를 이렇게 1로 만들었죠. 이거 책 보지 말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책 보지 말고. 자, 칠판만 보고 보세요. 세근의 합,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합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개씩 한 건 어땠죠? 그 다음 거였죠. 그렇죠? 그 다음 거. 근데 부호 안 바꿨고요. 마지막 세 개는 어땠어요? 얘는 맨 뒤에 건데 부호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자, 얘를 갖다 그대로 한번 거꾸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래. 그러면 일단 x 3차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2차를 쓸 건데 얘들아 2차 앞에 붙는 거는 세근의 합과 관련되어 있어. 그죠? 자, 얘 셋이 한번 더 해보세요. 셋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근데 여기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안 돼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로 바꿔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됐어? 그 다음 거. 다음 건 두 개씩 곱해서 들어갑니다. 자, 두 개씩 한번 곱해볼까요? 곱하면 얼마? 3. 곱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 1에 곱하면 마이너스 6. 셋이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죠. 그쵸? 마이너스 5. 그러면 이 마이너스 5는 다음 1차항 개수 자리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마이너스 5. 마지막 셋이 곱할게요. 짜르르 곱하면 얼마? 6입니다. 6. 6인데 얘가 6이 그냥 못 들어가죠. 마이너스 6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식 다 세운 거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요거까지 거꾸로 된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잠깐 여러분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을 테니 그 페이지를 펴놓으시고 나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띄워볼게요. 자, 이거 전개할 건데 얘들아 잘 봐. 얘가 는 0이 아니지. 아 괜찮아. 그냥 0이라 생각하고 풀어. 0이라 생각하고 여기만 전개하면 되잖아. 여기만 전개하면 다 해결돼. 뒤에 거는 뭐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자, 한번 해볼게. 얘가 그냥 0이라고 가정해놓고 풀어볼게요. 그러면 세 근이 각각 얼마일까요? 일단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쓸게요. x 세제곱 이렇게 하고 먼저 세근의 합부터 보겠습니다. 셋이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6인데 그 마이너스 6이 그냥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못 들어가죠. 플러스 6x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두 개씩 곱할게요.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 16.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 그러면 얼마? 0이네. 쓸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셋이 그냥 통째로 곱해보겠습니다. 셋 다 곱하면 얼마? 30이죠. 근데 이 32가 그냥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반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반대로 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32 하면 이거 전개 끝이야. 이거 하면. 그리고 원래 는 0이 아니었잖아. 뒤에가 128이었잖아요. 그치? 128. 그죠? 됐어요? 그러면 이것만 넘겨주면 끝나겠네.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160은 0. 요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그 식이었다는 거야. 자,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씩 전개하는 게 빠를까? 이걸로 근각계수의 관계로 하는 게 빠를까? 당연히 근각계수의 관계로 하는 게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해주셔야 되냐면 조립제법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 넣었을 때 0 되는 거 한번 찾아볼 거거든. 0 되는 거. 1 택도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2는 어때요? 2도 안 될 것 같죠. 뒤에 마이너스 160이 막 버티고 있으니까. 3은 될 리가 없는 게 얘가 지금 160이 3의 배수가 아니야. 그쵸? 그러면 4는 어때요? 4는 약간 느낌이 될 것 같지 않니? 자, 4를 3번 곱하면 얼마야? 64죠. 그 다음에 4를 제곱하면 얼마? 16인데 거기다 6을 곱하니까 96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둘이 더하면 이게 딱 160이 됩니다. 자, 그러면 4로 한번 해볼게요. 1, 6, 1창 없고 마이너스 160. 내려가면 1, 곱하면 4, 10 내려오면 10. 맞나? 자, 뭐 이상한데? 1이고 4고. 어디? 아, 40이구나. 40이네요. 그렇죠? 40. 그럼 이게 160이고 이게 빵이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x-4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40이 나오겠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 뒤에 거 이거 이식 있지? 이식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이거 구해보면 허근 나와. 허근. 그런데 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허수가 나올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냐면 4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많이 돌아왔어요. 많이 돌아왔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걸 왜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풀어야 되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 전개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그죠? 그래서 얘를 전개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복잡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 건데 밑에 있는 339번 문제 있죠. 339번. 그거를 풀어볼 건데요. 그 얘를 푸실 때 있잖아. 얘를 푸실 때 최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보세요. 최대한 이용을 해보시고 뭐 안 된다면 그냥 푸시는데 그냥 풀어도 답은 나오긴 할 텐데 웬만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으면 쓰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자, 기본 세팅을 해놨어. 가로, 세로, 높이를 가로는 1cm 줄이고 세로 높이는 각각 2, 3cm씩 늘린다고 했으니까 변의 길이 저렇게 놓을 거고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 구할 거니까 어쨌든 x를 구할 거고 그러면 이게 부피잖아. 이게 새로운 그 직육면체 부피인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의 2분의 5만큼 됐다 했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이건 이해됐어요? 처음이 가로 세로 높이가 xxx니까 부피가 x 세제곱일 거라고. 근데 2분의 5만큼 됐다고 했으니 2분의 5x 세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풀어야 돼. 이거를 풀 건데 그러면 얘를 마치 내가 뭐 0으로 놓고서 풀으라 했었죠. 그렇죠? 마치 0인 것처럼. 그러면 세 근을 먼저 볼까요? 세 근이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세 근이. 자, 그러면 x 세제곱 놓으시고 합부터 가겠습니다. 셋이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4야. 그쵸? 근데 마이너스 4가 그냥 못 들어가고 플러스 4x로 들어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볼까요? 1에 곱하면 마이너스 2고요. 1에 곱하면 6이고 1에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쭉쭉쭉 더하면 이게 1일 거 아니야? 1은 그냥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상수도 볼까요? 상수는 짜라락 곱하면 이게 얼마죠? 6인데 6이 그냥 못 들어가죠. 그럼 마이너스 6 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 근데 이제 밑에 여기 분모에 2가 있으니까 2를 좀 없애려면 2를 좀 곱해볼게요. 쭉쭉쭉 다 2를 곱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다 저기 우변으로 다 몰아버릴까요? 우변으로 몰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2는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갈 거 한번 찾아볼까요? 1 되드나? 1 돼야 안 돼? 1 집어넣으면 안 되니? 3 빼기 8 빼기 2 더하기 12면 안 되네 얘는.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은 돼 안 돼? 마이너스 1은 마 3이고 얘가 마 8이고 뿔 2고 뿔 10이니까 얘도 안 되겠네. 마이너스 1도. 그럼 2는 돼? 2 해볼까? 2 세제곱 8이니까 24 2의 제곱 4니까 마이너스 32 빼기 4 더하기 12 하면 되겠다. 이러면 딱 36이니까 되겠다. 그럼 2로 한번 해보자. 자, 2로 해보고 3, 마 8, 마 2, 12 이렇게 하고 내려오면 3 곱하면 6 내려오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내려오면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빵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 그러면 x 플러스 2가 하나 x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올 거고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 는 0 이렇게 되겠죠. 사실 뒤에는 볼 필요도 없는 게 x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 x는 자연수라며. 근데 여기 지금 2라는 게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실 더 엄밀히 따지면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2만 찾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왜냐면 이 뒤에 뭐가 나오든 간에 어쨌든 자연수 나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답을 2라고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뒤에 거 혹시나 확인을 해보시면 뒤에 거는 자연수가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맞춘 사람 있어요 이거? 저요. 맞았어? 쌤, 조기제법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계산의 관계에서 마지막에 어. 해가지고 어. 마이너스 안 붙이고 어떻게 한다. 그렇구나. 그러면 맞은 사람이 한 분밖에 없다는 소리네요? 그럼 하나 더 해봐야죠. 340번 해보세요. 쌤, 조기제법 풀이했습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15, 세로의 길이가 12인 직사각형 모양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귀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을 잘라서 내고 점선을 따라 접어서 부피가 176 세제곱 센티미터인 뚜껑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대. 그러면 이거에 이제 부피를 구하는 식을 한번 세워보자고. 자, 먼저 가로부터 볼게요. 가로는 15에서 2x를 빼야죠. 가로. 그쵸? 가로. 세로는 어때요? 세로는? 2x를 빼야죠. 그 다음에 높이는 뭘까요? 높이는 x예요. x. 이게 얼마냐면 176이야.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이걸 전개해야 되는 거잖아. 이걸 전개하는데 잘 봐. 이거 전개할 때 조금 조심할 게 있어. 얘를 x 있는 것만 쭉 한번 곱해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게 x 세제곱 개수가 뭐가 나올까? 4가 나오겠죠. 쫙 곱하면.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 4가 나온다는 소리야. 개수가. 그게 조금 이 문제에서 약간 특이한 포인트야.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 더 좋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그거는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고 먼저 해부터 찾아볼게요. 얘는 해가 2분의 15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해가 요거는 6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거 지금 뒤에 0이라고 상상하고 하는 거야 그냥. 그럼 먼저 4 앞에 쓰고 x 세제곱 쓰고 세근의 합부터 보겠습니다. 자, 셋이 한번 쪼르륵 더해보세요. 얼마? 요게 2분의 12니까 2분의 27이죠. 그렇죠? 근데 2분의 27이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씩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두 개씩 곱해보면 일단 얘랑 곱하면 얼마지? 45인가요? 45? 그쵸? 45. 그 다음에 얘도 0이고 1에 곱해도 0이죠. 그쵸? 다 0이니까 여기다가는 그냥 45x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셋이 곱한 거는 당연히 0이겠죠. 0. 그럼 이렇게 하고 딱 닫고. 이게 176이라는 소리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곱해보면 되겠죠. 쫙 곱해보세요 한번. 4x 세제곱. 여기다가 4 곱하면 얼마니? 54 마이너스 54x 세곱 플러스 90이니까 180x 빼기 176은 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조금 복잡해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해야죠. 다시 나누면 돼. 2로 다시 나눠주세요. 이렇게 2로 쭉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조립제법 1 돼? 1 안 되지. 딱 봐도 안 돼. 1은. 여기 1 집어넣으면 이쪽은 빼면 2인데 이쪽은 빼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오잖아. 1 안 돼. 마이너스 1 될까? 마이너스 1도 안 될 것 같지 않니? 그럼 2로 한번 해볼까? 2 넣으면 8이니까 16이고 제곱하면 4니까 마이너스 108이고 여기는 180이고 마이너스 88이야. 뭔가 숫자가 이렇게 이상하면 되거든? 이거 더하면 얼마? 196 더하면 196 되네. 그럼 2로 하면 되겠다. 2로. 자, 2로 한번 할 건데 까지 찾으면 사실 그게 답이긴 해. 왜냐면 자연수니까. 근데 우리는 뭐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자, 나도 하기 싫은데 해볼게요. 내려오면 2 곱하면 4 곱하면 4 내려오면 마이너스 23 곱하면 46에 마이너스 92 아니지 46 내려오면 44 88 빵. 이거 하고 싶니? 이거 해보지 마. 그냥 답이라고 쓰면 되지. 그래서 답은 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얘들아 복잡해 보여도 니네가 이거 한 번만 하면 생각 좀 달라질걸? 이거 있지? 이거 이식 말고 아까 이식 한 번만 전개해보면 생각 달라질걸?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 저는 전개해봤더니 이게 더 편한데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대신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리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똑똑하잖아. 똑똑한 그런 진화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거를 그냥 하나씩 하는 거는 이거는 피타쿠스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피테쿠스 이걸 왜 몰라요? 또 할 수 있어. 또 이게 구부정한 애 있잖아. 구부정해. 예, 구부정해. 이런 애도 한 하루 걸리면 해. 근데 우리는 진화된 인간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열심히 쓰는 걸로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자고.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164페이지 잠깐 보세요.
는 쉬었다가 할게요. 얘는 교육과정 외라고는 써있지만 자주 나와서 이거는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자, 형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약간 이제 특이한 게 잘 봐봐. 가운데 개수가 C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날개로 붙어있는 1차랑 3차의 개수가 각각 얼마? B죠, B.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4차랑 상수, 요게 지금 A란 말이야, 그쵸? 얘가 가운데 기준으로 약간 대칭성이 보이죠, 그쵸? 대칭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 한번 볼게요. 이런 식처럼 가운데항 cx제곱을 중심으로 각 항의 개수가 좌우 대칭의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발음하기 되게 어려울걸? 상반 방정식. 발음해봐. 상방 방정식 막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상방 방정식 막 이러는데 상방 방정식이 아니라 상반 방정식이야. 상반 방정식. 상방 방방방이 아니라. 자, 이거 이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 이제 박스 안에 좀 볼 건데 그 박스에 보면 막 이렇게 기본적인 그 문자로 막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거 보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보기 있죠. 이 보기에 있는 식을 갖고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 하나 써놓을게. 얘도 보면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요거를 풀 건데 어떻게 풀 거냐면 1단계 스텝 1. 1단계는 뭐냐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눌 겁니다. x제곱으로 나눈다. 그 여러분들 박스 안에도 1번이라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밑줄 하나 쳐볼까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 왜요? 묻지 마시고 일단 나눠보세요 한번. 자, 나눠보면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8 더하기 여기를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밑에 분모가 더 많아지죠, x가. 그러면서 x분의 5, 그 다음에 x제곱분의 6 이렇게 됩니다. 요게 1단계예요. 1단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단계 뭐냐면 2단계는 짝을 지어줄 건데 가운데는 놔두고 얘네 둘이 짝을 지어줄 겁니다. 짝을 지어서 두 개씩 묶어가지고 쓸게요. 자, 바깥에부터 6으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묶으면 5로 묶으시고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38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 할 거냐면 거기 이제 위에 박스에 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로마자 2번. 치환을 한다고 되어 있죠. 치환. 자, 거기 모임을 이용해서 좌변을 정리한 후 x 플러스 x분의 1을 x로 치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밑줄 칠 거는 그것만 밑줄 치면 돼요. x 플러스 x분의 1을 라지 x로 치환한다 만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치환을 할 거예요. 이제 2단계 치환이야. 치환을 할 건데 뭐를 치환할 거냐면 요거를 x로 치환을 할 거야. 됐어? 근데 잘 봐봐. 얘를 x로 치환하면 이게 약간 좀 딴판처럼 보이잖아. 전혀 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둘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죠? 자, 이 둘이 연관성 혹시 기억나? x 플러스 x분의 1하고 x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요거는 얘를 제곱했을 때 여기까지 가려면 얼마 빼야 되죠? 2를 딱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잘 봐. 이게 라지 x니까 얘는 그거를 제곱해서 2를 딱 빼면 될 거 아니니. 그렇지? 이렇게 이제 치환을 해달라는 소리야. 이게 2단계입니다. 그럼 치환하면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더하기 5x 마이너스 38. 는 0. 그 다음은 이제 이거 풀어주면 돼요. 자, 풀어줄게요. 6x 제곱 더하기 5x 이게 이제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50. 은 0. 이렇게 하시고 이거 인수분해 되죠? 3x, 2x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10이랑 5랑 할까요? 10하고 5 하면 30에 10이니까 안 되네? 거꾸로인가? 5랑 10 이렇게 해야 되나? 그쵸. 그러면 15에 20이니까 될 것 같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그러면 3x 플러스 10하고 2x 마이너스 5 이렇게가 0이에요. 됐어? 그러면 x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0 또는 x가 2분의 5 인데 이게 답일까? 아니죠. 이게 답이 아니죠. 얘는 내가 지금 치환한 거잖아. 그쵸? 치환하기 전으로 되돌려줘야죠. 자, 3단계는 되돌아갈 겁니다. 자, 3단계라고 쓸게요. 3단계 return. 자, 이게 요거니까 얘는 이거였죠.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0 또는 요게
2분의 5.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x 찾아야겠죠. x 찾아볼 건데 자 이거 보고서 바로 x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아직은 안 떠오르겠지. 근데 나중에는 바로 보면 아 이거네 할 거야. 자 봐. 안 떠오르면 이렇게 하세요. 여기다가 양변에 x를 곱할게요. x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0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3을 더 곱해볼까? 3 곱하면 3x제곱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넘기면 3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이 0이니까 얘를 갖다 인수분해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 인수분해하면 밑에 쓸게. 3x, 3이고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x가 누구랑 누굴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개꿀팁이에요. 3이죠? 마이너스 붙어있죠? 그럼 이거 거의 마3이에요. 이렇게. 그럼 맞아. 대부분 맞아. 마3하고 마3분의 1이니까. 분자가 뭐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거 얼마일까? 2 아닐 것 같아. 해봐. 2 더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5 나오지 않아? 그쵸? 그래서 x는 2 또는 2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혹시 2도 3이랑 같은 원리로 분자가 어떻게 오든 2가 나오네. 2는 아니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까지 니네가 잘 풀어놨다면 이렇게까지 잘 풀어놨다는 전제하에 답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답은 4개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 2, 2분의 1 이렇게 이제 4개입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일단 첫 번째, 양변을 뭐로 나눠준다고? x제곱으로 착착착 나눠준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치환을 할 건데 x 플러스 x분의 1을 x로 치환해준다. 라지 x로 치환해준다. 그 다음에 리턴,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서 진짜 x값을 찾는다. 그렇게까지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해봐야겠죠. 거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문제 있어요, 없어요? 거기 연습 문제 어디 있어요? 연습 문제 말고 이 페이지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개념 원리가 또 초심 잃고 문제를 안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나는 모든 걸 다 대비하고 있어. 연산 클리어 피세요. 연클 몇 쪽 피시면 되냐면 210쪽 피시면 돼요. 다 수업하려고 넣어놓은 거야. 210쪽에 보시면 46번 있죠. 46번. 일단 빈칸 채우는 것부터 먼저 해봐야지. 그지? 빈칸부터. 먼저 빈칸 채우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고, 이거 한번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생으로 된 거 하나 해볼 테니까 일단 그거부터 먼저 하나 해보세요. 답 맞춰볼까요, 우리? 잘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잘 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또. 자, 일단 식은 내가 써놨습니다. 그 식 써놨고 이거 그냥 푸는 것처럼 내가 쭉 풀어볼 테니까 빈칸은 내가 나올 때마다 얘기해줄게. 자, 46번이죠. 자, 일단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x 제곱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나눠 볼게요. 나눠 보시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분의 3 그다음에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은 0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짝을 지었죠. 순서대로 이제 하지 않고 짝을 요래 지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마이너스 3으로 묶었죠. 이렇게 묶었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치환을 했습니다. 어떻게 치환을 했냐면 요거를 x로 치환을 라지 x로 치환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거 제곱한 거에서 2 뺀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두 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이 얼마냐면 가가 4예요. 4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가 자리에는 다 4가 들어가겠죠. 쭉쭉쭉 4가 이제 들어갈 거고 나 찾으러 가봅시다. 나는 어떻게 한 거 같냐면 이거 인수분해한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인수분해하는데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1이니까 나도 4겠다 그러면, 그치? 나도 4야.
그럼 이 라지 x가 마이너스 1 또는 아니면 4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 됩니다. 현재 가도 4고 나도 4인 거야. 자, 이 경우부터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인생이 늘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자, 내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얘는. 왜 그럴까? 허근 나와서 그래요. 얘는. 허근 나오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얘를 이제 허근 나오니까 그래도 거기 친절하게 써줬어요. 보면 양변에 x를 곱했죠. 이렇게 이제 x를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넘겨가지고 거기는 지금 근해 공식까지 다 썼어, 그렇죠? 다 썼으니까 얘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게 이제 4인데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이 4란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바로 떠오르니? 안 떠오르지 않니? 이거? 그쵸?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뭐 2예요 했잖아. 그건 분수일 때고. 얘는 분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해봐야 된다는 소리냐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4x 이렇게 놓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치? 그럼 다가 1인가? 다가 1일 것 같은데. 자,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해 공식 써야죠. 근해 공식 써보시면 x가 뭐 나올 거냐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게 나오면서 라가 최종적인 답 라가 2 뿔마 루트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 숙제로 나갈 때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면 뒤에 그 내가 아까 개꿀팁이라고 알려준 거 있잖아. 그거 하나도 못 쓰게 넣어놨어. 하나도 못 쓰게 해놨으니까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말고 근해 공식 해보고. 왜냐면 그럼 너무 숙제 시간이 줄어들잖아. 너무 쉬우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다시 교재 보세요. 교재. 자, 교재 보시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있죠. 자, 오늘 내가 요거 만만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거의 만포기만 해줬고 뒤에 있는 문제를 아직 안 풀었는데 이 뒤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풀 거고